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이 만들어낸 자산 거품이 의도치 않은 세수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아침 저녁으로 공기가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가을이 문턱까지 온 듯합니다. 가는 여름을 아쉬워하며 아이들과 아이스크림을 먹었는데요. 아이스크림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은 조금의 행복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하죠. 안녕하세요. 출근길에 듣는 부동산 꿀무늬 뉴스 부잉부잉 양정입니다. 오늘도 지난 한 주간의 부동산 이슈 뉴스들을 챙겨보고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주택담보 전세 맞통, 부동산 대출 중단 도미노라는 뉴스입니다. 우리은행이 지난 22일 대출 한도 소진을 이유로 9월 말까지 전세 대출을 중단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SC 제일은행도 일부 부동산 담보 대출을 중단키로 했습니다. 농협중앙회는 농협과 축협의 집단대출을 당분간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날 NH농협은행이 오늘 11월까지 주택담보대출을 전면 중단하는 데에 이어서 부동산 관련 대출 중단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대출 축소는 가계대출 중과율을 연간 6% 이내로 억제하라는 지난 4월 금융당국의 가이드라인에 따른 것입니다. 일부 은행에서는 마이너스 대출 한도 축소 등 개인 신용대출 줄이기로 시작을 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저축은행 중앙회, 보험협회 등 제2금융권에도 가계대출 중과세를 자율적으로 관리해달라는 지침을 전달을 했습니다. 정부가 불어나는 가계빚을 부동산 가격 폭등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 가운데 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전방위적으로 대출 관리에 나서면서 대출 절벽 사태가 발생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은행 지점에는 만기 연장이나 대출 승인이 막히는 것을 우려한 문의가 빗발쳤는데요.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도 아파트 잔금 등을 내기 위해서 대출을 알아보는 실수요자들의 문의가 빗발쳤습니다. 가계대출이 1,700조 원을 돌파하고 증가 속도도 빠르지만 대출 중단이라는 극약 처방을 하는 것은 실수요자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게 됐죠. 가계대출이 급증하기는 했지만 정부의 대출 통제 방식은 지나친 정도로 넘어선 건 아닐까요? 두 번째 뉴스입니다. 집값 폭등에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 19년 만에 최소라는 뉴스입니다.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이 19년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집값이 빠르게 치솟자 중개수수료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아져서입니다. 지난 19일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공인중개사 개업은 9,302건, 폐업은 9,822건, 휴업은 421건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폐업은 반기별로 2002년 상반기 이래 19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입니다. 연간 기준으로 살펴봐도 부동산 중개업소 폐업은 지난해 12,773건으로 2000년 이후 18년 만에 최소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개업은 지난해 17,561건으로 전년 대비 늘었습니다. 개업은 늘고 폐업은 줄어들면서 올 상반기 기준 개업 공인중개사는 11만 7,738명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난해 말 11만 1,016명보다도 6,722명이 늘어난 수준입니다. 이 추세라면 공인중개사 제도가 도입된 1983년 이래 연간 기준으로 가장 많이 늘어난 2002년 수준을 웃돌았습니다. 부동산 중개 시장에 뛰어드는 이유는 최근 몇 년간 집값 급등세가 이어지면서 중개 수수료에 대한 기대 수익이 높아져서입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은 11억 930만 원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이 구간 현행 상한 요율인 0.9%를 적용을 해서 998만 원에 달하는 거죠. 집을 파는 사람과 집을 사는 사람 모두에게 받을 수 있으니까 총 2천만 원의 수준에 달하게 됩니다.
또 지난해에는 주택 거래량도 12만 9,305건에 달하는데요. 이는 정부가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2006년 이후 최다 수준입니다. 거래가 늘어나면 중개사에 떨어지는 수수료도 늘어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뉴스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확정이라는 뉴스입니다. 10월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 부담이 낮아지게 되는데요. 매매는 6억 원 이상 거래부터, 임대차는 3억 원 이상 거래부터 수수료가 줄어들게 됩니다. 지난 20일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연구 용역 결과와 지난 2월부터 진행해온 TF 회의 등 의견 수렴 및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8월 20일 부동산 중개 보수 및 중개 서비스 개선 방안을 확정 발표를 했습니다. 거래 건수와 비중이 증가한 매매 6억 원 이상과 임대차 3억 원 이상에 대해 상한 요율을 인하하기로 했습니다. 9억 원에서 15억 원 구간을 세분화하고 15억 원 이상 최고 구간을 신설을 해서 거래 금액 증가에 따른 보수 부담 급증을 완화했습니다. 현재 9억 원 이상 시 최고 0.9%였던 요율은 9억 원에서 15억 원은 최고 0.5%,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최고 0.6%, 15억 원 이상은 최고 0.7%로 변경이 됩니다. 임대차의 경우에는 6억 원 이상은 최고 0.8%에서 6억 원에서 12억 원은 최고 0.4%, 12억 원에서 15억 원은 최고 0.5%, 15억 원 이상은 최고 0.6%로 변경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억 원짜리 아파트를 매매하게 되면 부동산 수수료가 최고 90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으로 줄어들게 되고요. 8억 원짜리 임대차 계약의 경우에는 최고 640만 원에서 최고 320만 원으로 50%가 경감되게 됩니다. 마지막 뉴스는 코로나 이후 부동산, 증시에서 더 거둔 세금 33조라는 뉴스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이후 부동산 주식 등 자산시장 호황 국면에서 정부가 약 33조 원의 상당의 세금을 더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거래, 보유 세수가 특히 늘어났는데요. 부동산 시장 안정에 실패한 결과 세수 호황을 누리는 아이러니가 연출된 셈입니다. 지난 16일 기획재정부가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에 제출한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올해 정부가 거둔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 증권거래세, 농어촌 특별세 등 자산시장과 연동된 국세 수입이 상반기에만 36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75.6% 급증한 수준입니다. 올해 상반기 거둔 양도세는 18조 3천억 원으로 1년 전과 비교를 해서 64.9%나 늘어났습니다. 자산세수 증가분의 절반에 가까운 세수가 양도세에서 나온 거죠. 상반기 상속증여세는 8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04.9%가 늘어났습니다. 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 관련 상속세 2조 3천억 원을 제외하더라도 2조 원이 증가를 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코로나 상황에서 유동성 공급 정책이 만들어낸 자산 거품이 의도치 않은 세수 호황을 만들어내고 있네요. 심사일원, 심사일행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 번 말하기 전에 3번 생각을 하고 한 번 행동하기 전에 3번 고민하라는 뜻입니다. 멀리 보지 못하고 즉각 시장에 대응하는 정책부터 발표를 하고 뒤늦게 써야 대안 마련에 급급한 요즘 정책의 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당신의 집을 응원합니다. 부잉부잉 양지영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